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힘든 방식으로라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강압적으로라도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그린란드에 집착하는 걸까요?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또다시 그린란드를 거론한 트럼프 대통령. 합의로 안 되면 강압적으로라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We are going to do something on Greenland, whether they like it or not. I would like to make a deal, the easy way, but if we don't do it the easy way, we're going to do it the hard way.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의 반발은 개의치 않는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함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그린란드를 차지하게 둘 순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We're not going to have Russia or China occupy Greenland, and that's what they're going to do if we don't. 미국은 그린란드에 병력을 배치해 온 만큼 군사 활동이 가능한데 굳이 영토를 소유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엔 내 땅이어야 지킨다며 소유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에게 돈을 주는 방안은 논의된 적 없다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앞서 외신은 1인당 최대 1억 4천만 원의 지급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매입부터 무력 동원까지 시사하자 덴마크는 군사력 동원은 나토의 종말이 될 것이라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다음 주 덴마크와의 협상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미국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가져오기 위해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현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 사람당 최대 1억 5천만 원입니다.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그린란드 주민에게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전체 인구 5만 7천 명 기준으로 약 8조 5,500억 원을 쏟아붓게 됩니다. 주민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를 주장해왔습니다. Well, Greenland, I don't know, it got released somehow. Essentially, it's a large real estate deal. A lot of things could be done. 미국이 마셜 제도 등과 체결한 자유연합협정, 즉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고 무관세 교역을 보장받는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린란드와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s'affranchit de règles internationales qu'elle promouvait encore récemment. 하지만 트럼프는 그린란드 확보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유지가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나토 존속 카드까지 꺼내 압박했습니다. 벤스 부통령도 유럽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Greenland is really important, not just to America's missile defense, but to the world's missile defense.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막을 수 있는 건 스스로의 도덕성뿐이라며 국제법도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힘에 의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세계의 시계를 제국주의 시대로 되돌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영토에 대한 집착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를 힘든 방법을 써서라도 가져오겠다고까지 했는데 베네수엘라에 그랬던 것처럼 군사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는 건지 국제부 이채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관련된 나라 외교 수장들이 다 같이 만난다고 하는데 편입 논의를 실제로 하는 겁니까? 네, 회동에는 미국과 그린란드뿐 아니라 덴마크까지 3국의 외교 수장들이 참석합니다. 당사자 간 공식 회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덴마크와 그린란드 간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인데 그린란드에서는 미국과 양자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의 모종의 불만이 있어 보입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의 현 상황을 비교할 때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독립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덴마크는 2009년 광물 탐사 개발권과 같은 경제권을 그린란드에 일부 이양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 중국 기업들이 아연과 우라늄 같은 채굴에 투자를 하면서 진출을 하고 있고 러시아도 중국과 북극 항로 개발 실무 협의에 돌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가 중러를 막지 못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If we don't do it, Russia
or China will take over Greenland. But, you know, the fact that they had a boat land there 500 years ago doesn't mean that they own the land.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그린란드를 어떻게 접수하겠다는 걸까요? 네, 일단 현재 상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가 됩니다. 또 독립 후에 미국과 협정을 맺는 방안, 그리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강제 병합하는 등 3가지 방법이 거론이 됩니다. 첫 번째 방안은 그린란드 미 공군 기지의 주둔 규모를 늘리는 건데 비용 측면에서 미국은 원하지 않는 방식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두 번째 방식의 경우에는 1년 전 덴마크 매체의 조사에서 그린란드 주민의 과반이 독립을 원한다고 답한 결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린란드법에 주민투표에 따라서 독립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린란드의 외교나 국방 결정권은 덴마크 법에 명시돼 있어서 미국과 덴마크 또는 세 나라가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힘든 방식이라는 게 말씀하신 3번째 방식일 수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군사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처럼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에 군사 공격까지 감행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게다가 한반도의 10배 크기인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건 베네수엘라 때와는 경우가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덴마크가 능력이 없고 미국 편입이 그린란드에 더 좋다는 여론전을 펴는데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국의 시민권을 제공하는 혜택이 부여될 때 실제로 그린란드 내부의 주민들의 여론도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 주민들의 여론 그리고 국제 정치적인 여론을 먼저 움직이는데 미국이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의 국제 질서가 국제법보다는 힘의 논리에 더 좌우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